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시입니다. 여러분 12월 둘째 주입니다. 새 제품에 관한 정보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출시도 어렵고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는 더 어려운데요. 이번 12월 둘째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갤럭시 S21 FE 출시가 정말 임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아랍에미리트의 갤럭시 S21 FE 공식 지원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렌더링까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어서 영국 리테일러 박스 홈페이지에 갤럭시 S21 FE의 클리어 뷰 커버, 실리콘 커버, 클리어 스탠딩 커버 등 3종의 케이스가 등록되었으며 스누피 테크 트위터에는 갤럭시 S21 FE의 리테일 패키지도 유출되었으며 이번에도 충전기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출된 펌웨어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S21 FE에 안드로이드 12가 탑재되어 출시될 것으로 보이며 안드로이드 15까지 OS 업그레이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다음달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갤럭시 S21 FE는 전면에 FHD 플러스의 해상도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4인치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중앙 펀치홀에는 3200만화소 셀카 카메라가 제공될 예정이고 플래그십 갤럭시 S2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출시 시장에 따라 스냅드래곤 888 또는 엑시노스 2100 칩셋이 탑재되며 6GB, 8GB 램, 128GB, 256GB 스토리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는 1200만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800만화소 망원 카메라로 구성되며 45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25W 유선 충전 및 15W 무선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의 스토리지 및 색상 옵션이 유출되었습니다. IT 팁스터 스누피가 리테일러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갤럭시 S22, 갤럭시 S22 플러스는 8GB 램과 128GB, 256GB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하며 두 모델 모두 핑크, 골드, 그린, 블랙, 화이트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는 12GB 램, 128GB, 256GB 스토리지 및 16GB, 512GB 스토리지 등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크레드, 블랙, 화이트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팁스터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갤럭시 S22 시리즈는 출시 지역에 따라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또는 삼성 엑시노스 2200 칩셋이 교차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은 단종 소문이 돌고 있는 갤럭시 노트 디자인을 계승하며 S펜 내장 슬롯도 갖추면서 갤럭시 S22 노트로 불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S22 시리즈 중 최근 갤럭시 S22 플러스로 보이는 모델명 SMS906U 모델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 인증을 통과했는데 인증 문서에 따르면 갤럭시 S22 플러스 모델에는 BS906ABY 모델 번호를 가진 배터리가 탑재되며 전격 용량은 4370mAh이고 일반 용량은 4500mAh에다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 갤럭시 S21 플러스와 비교하면 300mAh 용량이 줄어들었고 플러스 모델 외에 일반 모델은 3700mAh, 울트라 모델은 5000mAh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줄은 대신 갤럭시 S22 시리즈 크기는 약간 컴팩트해지고 더 얇은 본체 두께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젤 두께 역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일부 물량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퀄컴은 플래그십 칩셋인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삼성의 4나노 파운드리에서 전량 제조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4나노 공정 수율이 예상보다 좋지 않자 TSMC로 일부 물량을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퀄컴은 2019년까지 TSMC의 스냅드래곤 위탁 생산을 맡겨왔는데 2020년 삼성전자의 스냅드래곤 875 칩셋 위탁 생산을 맡겼으며 올해도 삼성전자가 스냅드래곤 888 단독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는 스냅드래곤 888 대비 CPU 성능은 20%, GPU 성능은 30% 향상된 것이 특징이며 삼성이 내년 초 출시할 갤럭시 S22 시리즈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RGBW 컬러 필터 패턴이 적용된 최초의 아이소셀 이미지 센서를 공개했다고 해외 매체 샘모바일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테크노모바일과 협력해 개발한 센서는 아이소셀 GWB로 불리며 6,400만 화소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 GWB 센서는 가장 인간의 눈을 닮은 이미지 센서라고 설명했습니다. RGB 컬러 필터 패턴에 화이트 픽셀을 추가하면 센서의 빛 감도가 향상되며 저조도 조건에서 사진을 찍을 때 더 밝은 이미지와 더 나은 색상 정확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아이소셀 GWB 센서가 내년 초 출시될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탑재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매체는 아이소셀 GWB가 내년에 출시될 테크노 스마트폰에 데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이소셀 GWB가 삼성의 개발 중인 유일한 RGBW 센서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 루머가 정확하다면 내년에 5천만 화소 RGBW 솔루션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출시할 차기 아이폰 14 시리즈 디스플레이 정보가 유출되었는데요. 결국 펀치홀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폰 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 14 시리즈는 6.1인치 아이폰 14, 6.7인치 아이폰 14 맥스, 6.1인치 아이폰 14 프로, 6.7인치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등 4종으로 출시되는데 이 중 6.1인치 아이폰 14 모델에는 60Hz 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6.1인치 아이폰 14 프로, 6.7인치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6.7인치 아이폰 14 맥스 모델의 경우 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만 주사율은 LTPS와 LTPO 디스플레이 탑재에 따라 60Hz 또는 120Hz 주사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애플이 LG 디스플레이와 BOA의 기술력과 단가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6.7인치 맥스 모델이 60Hz LTPS 방식으로 결정된다면 BOA가 패널을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디스플레이 시장 조사업체 UB 리서치에 따르면 내년 애플 아이폰 올레드 출하량은 2억 4천만 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삼성 디스플레이가 1억 5천만 대, LG 디스플레이는 7천만 대, BOE는 5천만 대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신 운영체제 윈도우 11을 설치한 PC에서 NVMe SSD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고 네오윈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윈도우 11 사용자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다양한 온라인 포럼을 통해 NVMe SSD 성능 저하를 보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의 SSD 제품에서 성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PCIe Gen4 및 Gen3 SSD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NVMe 드라이버의 경우 IOPS 성능이 저하된 반면 다른 드라이버에서는 읽기 쓰기 속도가 저하가 있다고 합니다. 보고된 성능 저하 문제는 일반적으로 윈도우 10과 비교를 기반으로 합니다. 삼성 970 에버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는 한 사용자는 레딧을 통해 윈도우 10에 비해 SSD 임의 쓰기 성능이 거의 50%가량 감소했다라고 주장했으며 윈도우 11의 SSD 성능 저하 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베타 테스트 기간 중에도 보고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외신은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일 시스템 팀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언제 해결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AMD 차기 4나노 CPU와 3나노 GPU를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외 매체 샘모바일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AMD는 크롬북용 CPU를 삼성 파운드리에 아웃소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AMD는 원래 크롬북 CPU 생산을 TSMC에 맡길 계획이었으나 TSMC 캐파가 포화 상태에 이르려면서 삼성의 4나노 공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위탁 생산하는 크롬북용 4나노 AMD CPU는 내년 말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JP모건은 AMD가 2023년 또는 2024년에 3나노 기반 GPU 생산을 위해 삼성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JP모건은 퀄컴이 내년 하반기에 나올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부터 TSMC M4 공정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2023, 2024년 플래그십 칩셋도 TSMC와 협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웨이가 자사 노트북에 탑재될 새로운 ARM 칩셋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팡구 M900이라는 새로운 ARM 칩을 개발 중입니다. 화웨이는 현재 하이실리콘에서 개발한 기린 및 쿤펑 시리즈 칩셋을 PC에 사용하고 있는데 팡구 칩셋 역시 하이실리콘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팡구로 불리는 세 번째 칩을 탑재한 첫 번째 기기가 2022년 중반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팡구 M900 칩셋이 탑재된 화웨이 ARM 데스크탑 및 노트북은 이전 제품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기관 및 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RTX 2060 12GB 모델이 공식 출시된 가운데 실질적인 물량 공급에 대한 소식이 주요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외신 탐스 하드웨어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저번 공식 출시한 RTX 2060 12GB의 경우 12월 초에서 12월 중순까지는 실질적인 제품 구매 및 재고를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물량 공급의 개선은 12월 말부터 1월 초 즈음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한 근거로는 먼저 엔비디아의 자체 그래픽카드인 RTX 2060 12GB FE 모델의 미출시이며 그래픽카드 파트너사의 실질적인 GPU 칩이 공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근 일부 파트너사로부터 받은 정보가 12월 말부터 1월에 이르러야 RTX 12GB 모델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상기의 정보 및 정황을 종합해보면 정황상 RTX 2060 12GB 모델은 기존 RTX 2060 6GB 모델보다 높아진 스펙으로 인해 더 비싼 가격의 출시 가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품 구매에 있어서는 빠르면 12월 말 늦어지면 1월 초에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일각에선 RTX 3050의 출시가 1월에 출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RTX 3050의 출시가 실질적으로 1월에 이루어진다면 해당 RTX 2060 12GB 모델의 포지션이 애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MD의 차세대 APU인 램브란트와 관련되어 최근 내장 GPU 성능에 있어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유출된 정보는 3D 센터와 일부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정보로 AMD의 차세대 APU 프로세서인 램브란트와 관련된 3D 마크 타임스파이 점수가 유출되었는데 해당 벤치마크 점수가 약 GS 2700에서부터 내외의 점수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장 그래픽 코어 성능이 사실이라 한다면 현재 외장 그래픽카드로 출시되었던 엔비디아의 GTX 1050 Ti가 타임스파이 GS 스코어 기준 약 2400 내외의 점수를 보여주는데 이젠 내장 GPU의 성능이 과거 외장 메인스트림급에 준하는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성능 변화에 있어서 가능한 이유로는 현재 내장 GPU 아키텍처의 변화인데 기존 베가 아키텍처가 아닌 RDNA2 아키텍처 기반의 네이비2 코어가 해당 램브란트 APU에 탑재될 예정인 만큼 기존과는 다른 내장 GPU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차세대 내장 GPU를 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AMD의 램브란트 APU의 출시일은 다가오는 2022년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AMD에서 일전 4700S 데스크탑 킷을 공식 출시했던 가운데 최근 보다 상위 모델인 4800S 데스크탑 킷을 준비 중이라는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주요 외신 비디오 카즈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저번 콘솔 PCB 기반으로 한 일부 APU를 AMD SoC로 변경한 4700S와 같은 4800S 데스크탑 킷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4800S 데스크탑 킷에 예상되려는 바로는 엑스박스 칩을 사용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스펙과 관련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추측인 상황이며 다만 4700S와는 달리 개별 GPU 슬롯 PCIe 4.0이 존재하고 번들 GPU로는 RX 6600이 제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4800S의 경우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CPU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7나노미터 공정 기반의 젠2 CPU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데스크탑 CPU 쿨러는 AM4 CPU 쿨러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끝으로 해당 4800S 데스크탑 킷 출시 루머 시기와 관련된 루머에 있어서는 2022년 1분기 중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텔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 CPU에 대응되는 메인보드와 관련되어 최근 일부 메인보드 칩셋의 스펙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메인보드 칩셋 라인업은 메인스트림급에 속해 있는 H670 칩셋부터 엔트리급에 포지션할 B660과 H610에 대한 사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메모리 지원 타입인데 이번 유출된 스펙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개의 메인보드 모두 DDR5 및 DDR4를 동시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보드 칩셋의 컨트롤러에 따라 Z690 메인보드와 같이 별도의 네이밍인 D4, D5와 같은 차별화를 통해 메인보드를 출시할 것으로 현재 해석되고 있습니다. CPU 오버클럭의 경우 기존 Z690 시리즈에서만 지원하며 메모리 오버클럭의 경우엔 Z690, H670, B660 새 칩셋 메인보드 모두 메모리 오버클럭을 지원하는데 이는 기존 로켓레이크 메모리 오버클럭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PCIe 지원 레인으로는 Z690, H670은 CPU PCIe 5.0 16레인에 메인보드 칩셋 PCIe 4.0 별도의 12레인을 지원하여 PCIe 5.0 기반의 그래픽카드와 PCIe 4.0 NVMe M2 SSD 등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B660의 경우엔 CPU PCIe 5.0 레인과 함께 칩셋 PCIe 4.0 6개의 레인 그리고 H610은 PCIe 3.0 레인만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번 유출된 H670, B660, H610 칩셋의 출시일로는 다가오는 내년 1월 CES 2022에서 인텔의 12세대 논K 시리즈와 함께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텔 13세대 CPU로 잘 알려진 랩터레이크와 관련되어 최근 새로운 벤치마크 정보 및 CPU 코어 구성 정보가 포착되었습니다. 먼저 랩터레이크의 경우 저번 인텔에서 공개한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의 리프레시켜 CPU로서 엘더레이크 대비 최적화된 아키텍처 설계 및 캐시 증가 적용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엘더레이크와 동일한 LGA1700 소켓을 사용하는 CPU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이번 포착된 벤치마크는 BAP-CO 벤치마크인데 해당 벤치마크 결과 보고서에 있어 인텔 코퍼레이션 IPL-S ADP-S DDR5라는 시스템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사용된 CPU가 IPL-S인 점을 보아 정황상 내년 출시할 예정인 랩터레이크 데스크탑 CPU로 현재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로는 코드명과 함께 저번에 유출되었던 CPU 코어 구성인데 확인된 벤치마크 정보 결과에서 24코어 32스레드라는 정보가 포착된 만큼 일전 루머로 언급되었던 내용과 같이 8개의 빅코어에 16개의 스몰코어를 적용한 CPU인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벤치마크 성능에 있어서는 라이젠 9 5950X 및 엘더레이크 i9 12900K보다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는데 아무래도 초기 ES 즉 엔지니어링 샘플인 만큼 기본적인 CPU 동작 클럭이 낮아 전반적인 성능에 있어서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유출된 인텔의 차세대 CPU인 13세대 랩터레이크는 2022년 4분기 중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적용된 공정에 있어서는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와 동일한 10나노미터 공정인 인텔 7 공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12월 둘째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그래픽카드, CPU, 스마트폰은 출시될 예정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생산,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라 소매 시장이 풀어지지 않고 채굴 시장으로 먼저 들어감에 따라 실제 소비자에게는 얼마나 도달할지 또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